저는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것을 쓴 이승주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소개 다들 들으셨을 테니 뭐 아시겠지만 저는 우선 현직 기자고요. 9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사실 부동산 포함해서 경제 쪽에서 일을 했어요. 증권이랑 금융도 했었고 지금은 현재 국제부에 있어서 국제 경제 기사도 쓰고 있는데 우선 기자 일을 하면서 중간마다 이제 부동산 필진이라든지 방송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법을 많이 기대를 하시고 이 엄청난 제목에 이끌려서 오셨겠지만 책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이게 뭐야 뭐 엄청난 무슨 투자 기법은 하나도 없고 초초불인이를 위한 내용만 있어서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부동산 쪽에서 있다 저도 뭐 이제 책도 써보고 있다 보면은 뭐 보통 부동산 투자다 하면은 갭 투자로 뭐 집 50채 샀어요. 뭐 5천만 원으로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몇십억을 벌었어요. 아니면 뭐 경매로 뭐 건물주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시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이런 거 책을 썼으면 그래 너는 뭐 얼마나 부동산 투자 잘하길래 부동산 자산 얼마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책이 나와서 몇 군데 이제 인터뷰를 가다 보니까 제 책에는 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 전작에는 많이 나오긴 했는데 다 물어보는 게 그래서 넌 투자해서 돈 얼마 벌었는데 거의 부동산 투자라는 게 이꼴 부동산으로 돈 얼마 벌었어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음, 저는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물어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어, 미천하게도 제가 이제 딸랑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야 부동산 얘기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냐라고 하실지 몰라서 이제 구구절절 이제 저희 변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취업난을 정면으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작이 이제 취업 육수에 뭐 어쩌고저쩌고 책일 정도로 29살까지 이제 취업을 못해서 29살 말에 취업을 했어요. 가까스로. 그동안 이제 힘들게 살았고, 그럼 뭐 했냐? 뭐 취업 다들 20대들 하는 게 그거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 뭐 토익도 뭐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했는데 이상하게 저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뭐 이 스펙도 그렇게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취업은 할 정도의 스펙이었던 것 같은데 운이 안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스펙을 경신하고 또 다시 이렇게 했는데 또 탈락하면 또 다시 하고 이 생활을 20대 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는 동시에 뭐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제 부모님 도움 받아서 용돈도 조금 받고 알바도 하고 뭐 나름 프리랜서로 조금씩 일도 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버는 수입보다 지금 이렇게 스펙 쌓기를 하다 보니까 뭐 지출이 훨씬 큰 거예요. 수입이 워낙 적다 보니까. 쳇바퀴 돌고 있는 사이에 내가 버는 수입보다 지출이 큰 삶을 20대 내내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20대를 살고 나니까 20대 때 든 생각이 항상 이런 얘기였어요. 아, 최대한 아껴야 된다. 그러면 최대한 저렴한 집에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거난에 시달리게 됐고 저는 20대 내내 지옥고에 시달렸습니다. 다시 아시죠?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네, 여기에 살았어요. 왜냐면은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싼 집에 가야 된다. 계속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싼 데가 뭐 반지하, 반지하 좀 벗어나면 옥탑방, 아니면 뭐 고시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벗어나서 제가 이제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물론 더 극적으로 제가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 저는 뭐 이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집 10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들께 더 신빙성을 드렸겠지만 그러지는 못해서 그런 제 경험과 그리고 저는 또 취재를 했으니까 취재하고 제가 지금 브리니 라디오라는 팟캐스트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하고 특히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인터뷰했어요. 그때 들은 노하우를 좀 짬뽕해서 같이 담은 게 제 이 책이니까 네, 그 이야기로 기반으로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를 왜 시작하게 됐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우 지옥고에서 뭐 해봤자 이제 고시원 바로 직전이 고시원에서 한 20만 원짜리 월세에 살았었거든요. 22만 원인가? 살았었는데 그러면 진짜 아는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부동산을 하게 됐나? 공부를 하게 됐나? 제가 이 전작이 바로 토익부다 부동산인데 제가 기자를 이제 29살 때 이제 취업을 제대로 한 게 29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취업하느라고 허덕허덕대고 뭐 나름 공부한답시고 맨날 학원 다니고 스터디하고 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은커녕 집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매매나 전세조차 엄두도 못 냈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그렇게 엄두를 못 내는 데다가 지금은 그래도 얼마 전까지 비투가 좀 성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에 대해서 조금 관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더 돈이 너무 없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빚을 내는 것 또한 너무 극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빚은 내지 않으면서 저렴한 집, 그리고 월세 중에서도 제일 싼 집, 막 이렇게만 모든 생각이 다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찮게 기자 생활을 정말 우연찮게 부동산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고선 보니까 제가 지옥고 월세에 그냥 시야가 좁혀 있었는데 전국 부동산 시장으로 어쩔 수 없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넓혀지게 됐고 그때 이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든 게 왜 열심히 살아도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나 30년이나 되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 생각이 든 게 제가 딱 취업을 해서 뭐 한 6개월 정도 돈을 벌었는데 그 전에 번 것들을 또 갚고 뭐 하고 통장 잔고를 봤는데 잔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빚 갚고 뭐 하느라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찌그러지는 집에 살고 난 진짜 부모님 원조도 받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20대도 허덕허덕 맨날 새벽에 막 영어학원 다니고 막 이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뭐 사실 뭐 돈 벌려는 게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닌데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벌어야 되긴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는 법은 엄청 많이 배우고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적은 돈이나마 뭔가를 모았을 때, 이렇게 벌었을 때 이걸 좀 운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법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0살이 돼서 부동산부에 가지 않았다면 단 한 번도 부동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 한 번도 부동산을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도 없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2030들이 부동산을 하게 됐지만 제가 이때 2014, 15년 이때쯤 부동산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열풍이 있지도 않았거니와 또 사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해서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학습량을 교육받기를 투입을 받으면서 공부하는데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내 생존에 관련된 이 부동산, 모르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이 부동산을 단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구나. 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20대를 통째로 날리면서 가난하게 됐구나. 이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당시 불인이었죠. 저와 같은 불인이를 딱 보면 취업은 간신히 극적으로 됐어요. 너무 열심히 뭐 막 헛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20대를 저는 쳇바퀴를 굴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업은 됐지만 통장은 마이너스. 그리고 지옥고에 살았다는 자괴감. 그리고 이제 나중엔 전세로 옮기긴 했는데 월세에 살면서 늘 불안했죠. 그리고 뭔가 돈은 계속 난 주거비로 지출을 하는데 자산은 늘어나지 않는. 어쨌든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20대가 지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저를 비롯한 불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때 돼서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20, 30대들을 만났는데 20, 30대들 중에서도 되게 현명한 20, 30대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이미 집을 마련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만나서 보니까 되게 적은 돈이라도 소득이 생길 때마다 이걸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막 어쨌든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생긴 족족 뭘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떤 돈이 생기든 적은 돈이라도 이 돈을 짜임새끼 관리한다는 점이 되게 놀라웠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았냐. 이걸 알려주는 멘토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머니를 어쨌든 모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최대한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이 생각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취업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그거를 젊은 나이에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좀 했다는 거 있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카드 빚도 많이 생기고 또 어쨌든 뭐 월세 못 내서 월세 동동대면서 내고 막 이러면서 돈을 막 내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어쨌든 대출금이지만 그 대출금을 갚으면서 나중을 봤을 때
이 아이는 뭐 집이 대출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지만 집이 있고 나는 어쨌든 그냥 통장 잔고만 비어 있는 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불안하고 치안도 갖춰지지 않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런 나와 집이 뭐 대출을 갚아야 한다지만 집이 있는 그래서 빚을 갚고 있지만 그게 내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다른 친구와 이렇게 확연히 다른 30대를 맞이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알고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걸 빨리 파악하는 거에 따라서 30대 그 이후가 달라지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그럼 진정한 부동산 투자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되게 슬픈 게 20대, 30대들이나 좀 집이 없으신 분들한테 계속 임대주택 살아라, 막 이렇게 좀 저렴한 데 살아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월세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부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수동적으로 우리가 좀 없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충분히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면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다 루트가.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거를 목격을 많이 했고 저희 불인이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계속 집이 엄청 비싸고 이거는 뭐 부모님한테 받아야만 하고 이런 프레임에 짜여서 이런 분들은 임대주택에 살아야 되고 월세 지원을 받아야 되고 자꾸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자꾸 내가 스스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능동적인 내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자꾸 자기를 좀 만들어 가셔야 된다. 이거를 좀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어떻게든 좀 사주거나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빨리 가르쳐주고 그거를 좀 노하우를 알려주고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 왜냐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멘토가 있다고 했었는데 20대 때 빨리 그거를 깨우치고 준비한 친구들의 대부분이 이제 부모들이 부동산에 굉장히 밝은 친구들이었다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부모가 돈을 보태줬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20대부터 빨리 부모가 이렇게 이렇게 돈 관리를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집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관리를 해주시고 또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부동산으로 한번 이렇게 망하시거나 부동산 때문에 힘들으셨던 분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도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막 지긋지긋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도 30대, 40대가 되도록 부동산을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40대까지 월세 살면서 주거난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좀 긍정적인 부동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면 20대부터 빨리 어떻게 내 자산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자꾸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빨리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착착착착 이렇게 만들어가고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 이게 진짜 진정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해서 우선 이 얘기를 먼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집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앞으로 부동산 안목을 물려주는 걸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집값이 점점 비싸져서 물려주기 힘들어졌고 그리고 기대 수명이 길어졌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물려주고 나면 그 다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부모님이 집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집 마련하고 아이들 집을 사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것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집을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나도 공부를 잘해서 부동산에 눈을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부동산을 물려받아도 이제 시장이 자꾸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에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이걸 지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부동산을 자꾸 받고 뭔가 지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진짜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셔가지고 내가 이젠 쟁취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가져갈 수 있게 계속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가 테스트를 해봅시다. 저 사실 부동산 제 책 앞에 있어요. 그리고 혹시 뭐 책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가지고 오긴 했는데 20쪽에서 22쪽에 이제 레벨 1, 2, 3가 있고요. 거기서 뭐 제가 조금씩 3개씩 가져왔는데 뭐 그렇게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좀 알고 있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갭 투자, 입지, 전세보증보험 뭐 이런 거, 전세보증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시면 전세가율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 내가 이걸 정확히 얼마나 알고 설명하나 설명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갭 투자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갭 투자가 이게 나타나는지 어떨 때 갭 투자가 좋은지 이런 걸 내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 진짜 실제 시장 상황이 봤을 때 이게 갭 투자가 성행하는 시장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불인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파악하시면서 내 현재 지금 위치, 내가 부동산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하시면 좋겠다. 내가 그런 게 좀 부족하다면 자꾸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집값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거 자꾸 유념하지 마시고 좀 기초 진짜 쌓으시는데 좀 더 전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뭐 요즘에 아까 경매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어디에 요즘 집값 떨어지고 낙찰가율 떨어진다고 하니까 또 경매에 가시거나 뭐 그러니까 무슨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뭐 청약 좋다면 청약 가가지고 막 청약 단가하거나 막 이러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냥 우선 기본적으로 불이익일 때는 그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는 그 눈을 계속 쌓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 제가 나온 것들 중에 내가 이제 유창하게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내가 이제 부동산 불이익 정도는 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는 지금 시장 상황이 내가 맞는 거. 뭐 지금 경매가 괜찮다면 경매 가가지고 경매 확 파가지고 투자하시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정도까지는 나의 부동산 지수를 올리시는데 좀 주력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동산 지수 올리기 사실 오늘 어떻게 제가 제 책에 나와 있는 것 중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하면서 오늘 참가하시는 분 연령대를 물어봤어요. 20, 30대, 40대, 50대에 따라 달라서 40대, 50대이신 분들은 뭐 지금 부동산 처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투자 뭐 해야 될까요? 팔아야 돼요?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20, 30대는 뭐 시드머니 마련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또 여러 명들에게 공통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 부동산 지수를 올리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오르든 떨어지든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꾸준히 가져가셨으면 진짜 이거 좀 너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오르기 시작할 땐 제가 그 말을 안 해도 미친 듯이 전화 와서 제발 뭐 알려달라 밥을 사겠다 막 오늘 내가 뭐 너에게 뭐 엄청 비싼 걸 살 테니 뭐 알려달라라고 하다가 이렇게 시장이 떨어진다 하면은 아무도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사를 쓰는 입장이니까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인 게 이제 제 기사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엄청난 악플이 달리는데 이런 거죠. 제가 이번엔 제 책이 나와서 이제 지인들이 제 책에 대해서 뭐 리뷰 기사 같은 거를 많이 써줬어요. 써줘서 뭐 이제 부동산 폭락 겁내지 마, 지옥고 탈출 기자의 내 집 마련 성공기 뭐 이렇게 뭐 관심 없는 책 이렇게 써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호구 낚으려고 애쓴다. 막, 야, 기레기 정말 문제야. 막 이렇게. 그래서 정말 모든 지금 이 집값 떨어지는 때에 부동산에 대한 얘기만 하면 이제 다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공부하라는 얘기라든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즉, 부동산 시장이 오를 때만 되면은 다 관심이 가져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난리가 나요. 막 진짜 막 전화 하루에 몇 통을 받고 이래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야, 부동산 좀 뭐 하고 있어 이러면은 야, 지금 하면 그 호구 아니냐? 이러고 지금 기레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뭔가 왜 사람들 왜 이러지?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아름다운 댓글을 발견했는데 이게 저를 나쁘게 겨냥한 것 같긴 하지만 부동산 사라는 헛소리는 안 하고 공부할 때라고 하는 거 보니 광고지만 영 쓰레기는 아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이걸 댓글을 가져와 봤는데 네, 제 얘기는 사실 지금이 이제 뭐 부동산 공부를 하라는 게 이 기사가 좀 몇 군데 올라오니까 제 책을 보고 저 또 기레기다. 저 부동산 집값 떨어지는데 저 부동산 사라고 조장을 해가지고 저것도 지 뭐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쭉 하셔야 돼요.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모두가 공부를 안 하고 다 놓고 지금 하는 거 바보다. 왜 하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쭉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동산은 잘 전문가는 초초 전문가는 아니지만 불인이는 전문가거든요. 불인이를 너무 많이 만나왔는데 불인이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뒷북 사이클인데요.
불인이들 부동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때 부동산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살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지인이 산 집값이 오른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 그래서 갑자기 놀래. 이게 최근 4, 5년 아니죠. 갑자기 집값이 막 오르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귀가 번뜩 뜨입니다. 근데 내가 부동산을 잘 모르고 막연하게 알고 있어. 그런데 누가 샀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 그래서 나도 집을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와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어. 그래서 그리고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뭐 어디를 사야 되지? 임장다녀? 돈 어디서 막 구해야 돼? 사는 게 맞아?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죠. 근데 시장은 시간 딱 그때 사야지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분명 내 친구가 샀을 때, 지인이 샀을 때는 전 괜찮은 시점에서 사서 올랐는데 내가 고르는 때는 상투에서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인이들의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공부를 해놓고서 시장을 본 다음에 지금이 괜찮은 타이밍이다. 나에게 맞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준비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해.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주변에서 샀다는 말을 듣고선 그때 들어가는데 이젠 이미 늦은 거죠.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대죠.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또 이제 외면해. 그러면 다시 언젠가는 다시 지금의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또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서 살펴보면 저는 그 영끌 열풍을 되게 많이 취재를 했거든요. 지금 나이대 왠지 40대까지 있으실 것 같은데 2, 3, 40대일 것 같은데 막 지금 집값 오른다 막 저금리 역대 초저금리에 대출도 풍부하고 집값 오른다 해서 막 다 집 사서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막판에 불인이들이 막판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출을 또 막대하게 받으신 영끌 하신 분들이 지금 물려가지고 집값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됐다. 뭐 거기에 뭐 기레기들이 한몫했다 막 이러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영끌 열풍의 문제가 진짜 뭐냐. 그럼 대출 당겨서 돈 벌려고 했던 그 2030의 그 욕심이 문제였나? 돈도 없으면서 괜히 무리하게 대출 받은 게 그런 문제였나? 저는 그거 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미리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 하셨어야 돼요. 그냥 그게 안 했기 때문에 놀래서 서둘러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막판에 막 이렇게 하다가 남들 따라 막 달려다가 그냥 막판에 막 개미들이 막판에 세력 뒤에 물리듯이 물린 거라고 보거든요.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공부를 안 하시는 게 문제예요. 그 현명한 20대, 30대 제가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그 전에 시장에 이미 준비 다 해서 들어가셨고 운 좋아서 진짜 타이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들어갔고 막판에 들어갔어도 뭐 고정리로 받았고 대출도 제대로 받았고 뭐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급지 뭐 혹은 안 떨어질 제대로 된 물량 잡아서 지금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애들 많아요. 기사에 뭐 지금 집값 반토막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도 되게 많아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냥 이 영끌 열풍의 문제는 그냥 미리미리 부동산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남들 얘기 듣고 놀래서 후다닥 뒤에 뒤늦게 들어가서 설익은 상태로 잡았다가 지금 물린 그냥 불인이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또 떨어진다고 하니 또 외면을 하는 거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또 이런 상황이 언젠가 오지 않겠어요. 시장은 또 주기를 타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다시 외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언젠가 또 그런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내가 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나의 실패는 무엇인가 나를 다시 처절하게 반성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아니더라도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그 원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끌 뒷북 막차의 잘못을 반성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집값 오른다는 말 나올 때 그때 부랴부랴 공부해서 따라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주식처럼 한번 클릭해서 그냥 뭐 삼성전자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부동산은 한 번 사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워낙 비싸다 보니 손 떨려요. 그래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책도 많이 바뀌고 준비할 게 많죠. 그리고 이건 또 내 집이잖아요. 내 다른 한두 푼도 아니고 내 연봉 전체에다가 플러스 알파 다 베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다 걸고 하는 건데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집값이 떨어진다 한들 오른다 한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가 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떨어진다면 또 그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부동산 공부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실제로 고수는 침체기에 더 임장을 다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변에 진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임장 많이 다니거든요. 예를 들면 엄청 화랑기에는 가면은 그 중개사들도 되게 막 박대해요. 근데 지금 가면 엄청 잘해줍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알짜 공부도 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부족했대요. 한 몇 천만 원 정도? 그런데 중개사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침체가 되니까 거래가 안 돼서 자기도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자기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침체기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침체기일 때 다녀보면 또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수일 경우에는 침체기든 하락기든 뭐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말씀드린 거는 진짜 꾸준히 제발 꾸준히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 부동산은 자격증 시험이 아닙니다. 항상 나를 노출해야 돼요. 가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던 패턴이 무슨 시험을 통과하듯이 공부를 많이 해서 부동산 공부도 어떤 시험을 통과하듯이 저 집을 사기까지 막 다다다다다 공부하고 끝하고 끝내버리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어떤 강의를 들어서 그 강의를 막 들은 다음에 끝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은 시장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이해가 머리에 깔려 있어서 어떤 시장이나 어떤 정책의 변수가 딱 나왔을 때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거죠. 나의 그 부동산 지식이 있는 거죠. 딱 시장에 대한 이해도. 그래서 시장이 딱 왔을 때 전문가의 말이 듣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때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는 나 나름대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수 있도록 나의 그 부동산 지수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늘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토익 학원 다녀가지고 토익 점수를 막 올리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영어를 많이 노출시켜서 영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가 이렇게 스피킹 되고 리스닝 되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냥 언제 어디서든 전문가들이랑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부동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셔야지 갑자기 무슨 정책이 나오든 갑자기 이번처럼 기준금리가 오르든 무슨 대출금리가 어떻게 되든 그 상황마다 내가 딱딱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안 그러면 이렇게 변수가 많고 변하는데 그때마다 전문가 얘기 듣고 뭐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 자체를 계속 영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쭉 올리시는 하는 공부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 항상 내 주변에 부동산에 대한 것을 노출을 시키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노출시키는 방법으로는 너무 그냥 여기 심플하게 써놓긴 했는데 그냥 주변에 다 부동산에 대한 것들로 많이 항상 놓으세요. 뭐 가령 보면 부동산 뉴스 같은 것도 지금 부동산 뉴스면이죠. 이거를 그냥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내 앱에다가 부동산 앱 같은 거 있죠. 그거 싹 다 깔아놓으셔서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맨날 이렇게 직방 호객노노 누르셔가지고 아파트 매물 시세 얼마인지 이런 거 항상 보셔서 이 아파트는 보통 이 정도 시세 되는구나. 이런 게 딱 머리에 딱 박혀 있게. 이게 그래야지 이 아파트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가능이 와서 내가 이게 저평가된 건지가 가능이 올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청약 홈페이지 이런 거 당연히 즐겨찾기 해놓으시는 것도 당연하고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무슨 단지 나오는지 클릭하는 거 이런 것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 책의 285페이지에 좀 즐겨찾기 하면 좋은 페이지 같은 것들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다 즐겨찾기 하셔서 그냥 수시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자격증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한 달 열심히 뭐 부동산 중개 자격증 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틈틈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 가서도 보고 그냥 뭐 요리하다가도 보고 친구 만나기 전에 보고 우리 유튜브 보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 가가지고 연예인 뉴스 보잖아요. 그거를 하시는 패턴을 다 바꾸셔야 돼요. 그냥 가서 부동산 뉴스 보고 부동산 뭐 보고 부동산 매물 시세 보고 이런 게 그냥 좀 체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내 머릿속에 싹 들어오게 마치 영어가 이제 모국어처럼 싹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좀 가시면 좀 좋겠다. 부동산 지수 전반적으로 좀 올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저 부동산 기자로서 기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뭐 유튜브든 뭐 아니면 어디 인터뷰를 가든 하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부동산의 초점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초점이 이래요. 그래서 아 그냥 거두절미해 이런 말 하는 거 다 듣기 싫어. 집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빨리 그거나 말해. 집값 오른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그거나 말해. 그래서 어디 사라는 거야. 이거만 물어보셔요. 근데 이거 그래도 너무 좋죠. 근데 아, 이거 뭐,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나오면 다 이 얘기만 하잖아요. 부동산 딱 틀기만 하면 하락론자, 뭐 상승론자 둘이 나와서 막 말합니다. 지금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뭐 집값 오를 아니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 막 맨날 말해서 누가 맞았네, 누가 틀렸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사실 부동산 콘텐츠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기사 쓰면서 회의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안 쓰면은 조회수가 안 나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 뭐야. 집값 전망 하나도 못 맞췄다고 나중에 또 다시 전문가 욕하고. 우리 지금 그 짓만 한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한 4, 5년쯤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집값 하락론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하락론자. 집값 반토막 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4, 5년 전에. 어, 이거 집 다 그때 집 엄청 상승하고 있었는데 집값 엄청 반토막 날 것이다. 집값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집값 계속 올랐죠. 그래서 엄청 욕먹은 모 하락론자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분이 있었습니다. 네 말 듣고 나 전세 사람들 너 때문에 망해가지고 나 지금 집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몇 억씩 벌었는데 너 때문이야. 그래서 욕 엄청 먹고 그분 진짜 거의 매장될 듯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집값 떨어지면 이 사람 맞는 건가요? 뭐 이거 지금 다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지금 10년 뭐 지나고 15년 지나고 이러시면 뭐 그냥 그런 흐름에 따라서 투자가 성공하고 망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하락론자 저도 인터뷰 따로 한 적 있어요. 그리고 만난 분 있는데 이분 굉장히 똑똑하시고 굉장히 대단하시고 이분이 주장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틀렸냐? 근데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터질지 어떻게 누가 알아?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역대급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금리를 할지 그것까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는 정부가 나와서 이런 정책을 쓸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전망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전망을 하게 된다면은 전문가들이 뭐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그것에 앞단에 있는 논리 기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받기 어려지니 수요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뭐 전망을 얘기를 한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다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쌓아가시면서 논리 기작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그래서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워서 내가 계속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부동산 투자의 70%는 용기로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직 부동산이 너무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나 하면 또 진짜 다시 또 똑같은 말인데 공부에서 나오는 것 같고 이걸 여러분 뭐 전문가들이 지금 집 살 타이밍이에요라고 말해도 못 사잖아요. 그리고 집 팔아야 된다고 해도 못 팔잖아요. 그거는 다 내가 용기가 안 나서인 것 같고 그렇게 용기가 나려면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해서 시장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가격대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 또 다시 공부로 돌아오더라고요. 뻔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어떤 시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목 키우셔서 좋은 집, 내 집 마련하시고 투자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